안녕하세요. 잠 못 드는 밤,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등대가 되어줄 이야기의 시간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이곳에 도착했을지도 모릅니다. 수년간 당신을 조용히 따라다니던 어떤 아픔, 이름 붙일 수는 없지만 뼈 속까지 느껴지던 어떤 무게감에 이끌려서 말이죠. 당신은 스스로를 예민한 사람, 혹은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너무나 깊이 느끼는 사람, 그리고 당신은 이것이 당신을 착하고 필요하며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연민의 밑바닥에는 당신이 결코 말하지 않는 조용한 공황과 떨림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잠을 자도 풀리지 않는 영혼의 피로감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친절함이 아니라 당신의 끝없는 소진에 대해서 말입니다. 당신이 세상에 비추는 그 밝은 빛 뒤에는 당신도 모르게 맺어진 그림자 계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손으로 서명한 적 없는, 하지만 당신의 신경계 전체가 체결한 계약입니다. 그 계약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대신 느껴줄게. 그러니 당신은 아프지 않아도 돼.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구속력을 지닌 이 계약은 마치 소리 없는 폭군처럼 당신의 삶 전체를 지배해왔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운명이 되어 나타난다. 무의식적인 맹세에 사로잡힌 공감 능력자들은 자신의 운명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그들의 고통을 흡수하며 몇 번이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이야기 말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어린 시절 형성된 트라우마적 유대의 재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이 책임감을 느껴야 하고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하며 그 결과 지독히 외로워진다는 것만을 알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구원하면서 동시에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당신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죠. 당신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는 역할이 스스로를 특별하게 만든다고 선택받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혹시 그것이 당신을 단지 더 유용한 사람으로 만들었을 뿐이라면 어떨까요? 한번 되돌아보세요. 언제부터였나요? 다른 사람의 슬픔을 짊어지는 것이 당신의 임무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 혹시 닫힌 문 뒤에서 한쪽 부모님이 소리 없이 울고 다른 한쪽은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않던 그런 집이었나요? 당신의 분노가 무시당하고 당신의 기쁨이 너무 시끄럽다고 핀잔을 듣고 당신의 필요가 너무 과하다고 외면당했던 그 침묵 속이었나요? 바로 그곳에서 당신의 감정이 위험한 것이 되어버린 그 순간에 이 그림자 계약은 작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관찰자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감정의 기류가 폭발하기 전에 그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을 진정시키기 위해 미소 지었고 그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평온함을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공감은 관계를 맺기 위한 당신의 화폐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 마침내 당신 자신을 알아봐 주기를 바라며 주고 또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당신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투명 인간처럼 사라져갔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은 공감 능력자의 재능이란 불 속에서 벼려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고통과 채워지지 않은 갈망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안아주고 싶다는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기에 당신은 다른 모두를 안아주는 사람이 그들의 감정을 담는 컨테이너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두에게 안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것이 당신을 강하게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의 상처는 어둠 속에 썩어가도록 내버려둔 채 다른 사람의 상처를 담는 그릇이 되는 것은 결코 거룩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행위가 아니라 성인군자의 가면을 쓴 자기 방치일 뿐입니다. 칼 융은 이 역학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공감 능력자는 아직 자기 내면의 거부당한 부분들을 마주하지 못했기 때문에 타인의 거부당한 부분들과 너무 쉽게 융합된다고 말이죠.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은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외부로 투사되고 우리를 끌어당기며 우리를 올가맵니다. 전 그저 돕고 싶을 뿐이에요. 라고 공감 능력자는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의 이면에는 나는 사라지지 않기 위해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만 해라는 깊은 갈망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약은 스스로를 강화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짐을 덜어줄 때마다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봉사 속으로 당신 자신이 사라질 때마다 당신은 위로운 일을 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자기 인식 없는 위로움은 순교자로 이장한 자기 파괴일 뿐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당신이 먼저 그들을 위해 피 흘리지 않았는데도 당신의 아픔을 진정으로 알아봐준 적이 언제였나요? 당신이 무너졌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온전하게 서 있으려고 애썼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 당신을 안아준 적이 있었나요? 공감 능력자의 비극은 너무 많이 느낀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감정에 압도되고 흠뻑 젖어버립니다. 하지만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법 대신 사라지는 것에 대한 칭찬을 받습니다. 인내하는 것에 대해, 아름답게 고통받는 것에 대해 칭찬을 받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연기 속에서 번성하지 못합니다. 시들어갈 뿐입니다. 너무 많이 웃는 눈 뒤에서 불타고 기억나지 않는 꿈속에서 비명을 지릅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계속 빛나고 있죠. 당신 안의 어둠이 이빨을 드러내며 자라나는 동안에도 말입니다. 당신은 희생하고 머무르고 아무리 지쳐도 계속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희생이 아닙니다. 사랑은 존재의 현존이며 정직함입니다. 사랑은 당신의 자아가 지워지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공감 능력자의 진정한 그림자는 잔인함이 아닙니다. 억압된 분노, 억압된 갈망, 억압된 자기 자신입니다. 나는 어떡하고?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대신 삼켜버렸던 당신의 일부. 떠나고 싶었지만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머물렀던 당신의 일부. 자기 자신을 선택하고 싶었지만 그 방법을 몰랐던 당신의 일부. 이것이 바로 당신의 만성피로의 근원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설명할 수 없는 우울감과 고요 속에서 찾아오는 불안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을 마주하는 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당신이 그 계약을 오래 유지할수록 당신의 몸은 더욱 격렬하게 반란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몸이 아프고 번아웃이 오고 분노가 쌓일 것입니다. 이 분노는 신성한 메신저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또다시 자기 자신을 배신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칼 융은 이것을 자아가 깨어나려는 시도라고 말했을 겁니다. 자아는 당신이 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상처를 통해 당신의 가치를 협상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당신 자신의 상처를 마주해야 합니다. 이것은 치유자의 길이 아닙니다.
이것은 입문자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더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실제로는 사라지고 있으면서 돕고 있다고 착각했던 그 세월을 슬퍼하는 것. 결코 받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얻으려고 애썼던 그 사랑을 슬퍼하는 것. 그저 대가 없이 안기고 싶었던 두려움에 찬 어린아이를 숨겨주었던 공감이라는 가면을 슬퍼하는 것. 자, 이제 심판의 시간입니다. 당신의 그림자가 속삭이는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멈춰. 집으로 돌아와. 어쩌면 당신은 생애 처음으로 그 목소리를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고치려 하고, 기쁘게 하려 하고, 짊어지려 하던 것을 멈추세요. 그리고 앉으세요. 그 아픔이 솟아오르도록 내버려 두세요. 정체성의 상실감, 너무 많이 사랑한 죄, 다른 사람의 감정적 혼돈 없이는 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그 깊은 아픔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 깨어집니다. 당신의 영혼이 아니라 주문이 깨어집니다. 고통을 흡수해야만 내 자리를 얻을 수 있다고, 안전해지기 위해 스스로를 축소해야 한다고, 사랑받기 위해 그들을 치유해야 한다고 속삭이던 그 오랜 최면이 풀리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돌봄으로 위장한 상호의존이었습니다. 내면으로 향한 자기 유기였습니다. 이제 당신의 영혼은 다른 종류의 계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아닌 진실로 쓰인 계약. 그 계약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닌 짐을 지지 않겠다. 나는 소속감을 위해 나의 빛을 거래하지 않겠다. 나는 인정받기 위해 피 흘리지 않겠다. 진정한 공감은 자기 공감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빛은 눈을 멀게 하지 않고 오히려 드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당신에게 사라지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라고, 솟아오르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 일어나세요.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 속에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기억하기 위해 일어나세요. 당신이 삼켰던 분노와 묻어버렸던 눈물과 빛을 줄였던 기쁨과 함께 일어나세요. 무언가를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존재하기 위해, 마침내 당신 자신으로 존재하기 위해, 그리고 이제 그들이 자신의 고통을 스스로 느끼게 하세요. 그들이 자신의 그림자를 만나게 하세요. 당신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되어감의 과업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당신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곳, 당신 자신에게서부터입니다. 어느 순간 공감 능력자는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평온과 빛, 흔들림 없는 지지라는 가면이 말하지 못한 진실과의 마찰로 가려워지기 시작하는 순간, 이것이 바로 파열의 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순간은 우울증, 번아웃, 혹은 누군가에게 모든 것을 바쳤음에도 충분하지 않았던 관계의 붕괴라는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정신이 개입하는 것입니다. 칼 융은 이것을 밤바다로의 항해라고 불렀습니다. 자아의 방어벽이 무너지고 그림자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 솟아오르는 무의식으로의 하강 말입니다. 그림자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살아남기 위해 버려야 했던 모든 것입니다. 당신의 분노, 당신의 야망, 당신의 필요, 당신의 경계, 당신의 즐거움. 이 모든 것이 당신 존재의 지하실에 보관된 채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잊혀진 자아를 만나기 위해 소환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강렬함에 대해 사과하는 것을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당신이 필터 없이 말하고 미안해하지 않고 쉬고
장황한 정당어 없이 아니오라고 말한다면 세상이 끝날까요? 아니면 당신의 진짜 삶이 마침내 시작될까요? 대부분의 공감 능력자들은 사라지지 않고 관계 맺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맴돌지 않고 존재하는 법을 모릅니다. 그들은 이것을 충성심이라 부르지만 종종 그것은 의상만 갈아입은 트라우마일 뿐입니다. 융합하고 고치고 자신의 것이 아닌 감정을 느끼려는 강박. 그들이 무너졌을 때 왜 아무도 자신을 붙잡아주지 않는지, 왜 아무도 자신을 알아봐주지 않는지 의아해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자신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훈련시켰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계약의 잔인한 아이러니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깊어집니다. 남몰래 울고 너무 많이 느끼지만 너무 적게 말합니다. 진정한 친밀함을 갈망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친밀함이란 유용한 존재가 아니라 온전한 존재로서, 즉 지저분하고 화나고 욕망하고 결함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보여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전함은 오직 조각난 모습을 통해 사랑을 얻는 법만을 배운 당신의 일부를 두렵게 합니다. 피로감은 이제 감정적인 것을 넘어 육체적, 영적, 실존적인 것이 됩니다. 두통, 소화불량, 면역체계 붕괴, 공황발작.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당신의 몸이 입이 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스펀지가 아니야. 당신은 영혼이야. 그래서 우리는 가장 어려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당신의 유용함이 없다면, 돕는 사람, 해결사, 감성지능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대부분의 공감 능력자들은 모릅니다. 그들의 정체성 전체가 다른 사람들의 필요라는 비계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아실현이 아니라 노예 상태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탈출구는 배움을 버리는 불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필요를 짐이 아닌 타고난 권리로 주장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의 분노를 위협이 아닌 경계선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휴식을 사치가 아닌 책임으로 여기기 시작해야 합니다. 네, 불편할 겁니다. 이기적으로 느껴질 겁니다. 어린 시절의 유령 같은 목소리들이 당신의 귓가에 수치심을 속삭일 겁니다. 어떻게 감히, 내가 뭐라고 생각해? 그들을 버리는 거야. 그들이 속삭이게, 소리치게 내버려 두세요. 그들의 소음은 당신의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교가 사랑이라고 가르쳤던 과거의 메아리일 뿐입니다. 칼 융이라면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당신의 사라짐을 요구한다면 그것이 정말 사랑일까? 당신만이 피를 흘리고 있다면 그것이 정말 치유일까? 이것이 당신을 안개 속에서 끌어내고 주문을 깨고 당신 자신에게로 돌려보내는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안개가 걷히면 당신은 처음으로 진정으로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을, 가면 없는 당신의 얼굴, 갑옷 없는 당신의 몸, 수치심 없는 당신의 욕망을. 이 명료함 속에서 무언가 고대의 것이 깨어납니다. 상처 입은 아이가 아니라 주권적인 자아, 계약 이전에 존재했던 원형, 스펀지가 아니라 거울로, 불로, 힘으로 이곳에 온 존재. 이 자아는 사라짐에 대한 칭찬을 구하지 않습니다. 진실과 체화, 해방을 추구합니다. 이제 규칙이 바뀝니다. 관계가 바뀝니다. 어떤 사람들은 떠나고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차가워졌다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괜찮습니다. 말하게 두세요. 그들의 혼란은 당신의 짐이 아닙니다.
당신은 소화되기 쉽게 존재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온전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함에는 날카로움, 명료함, 모서리가 포함됩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들리지만 제가 짊어질 수는 없어요. 당신을 아끼지만 저는 쉬어야 해요. 당신을 사랑하지만 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는 아니에요. 이 말들은 공감 능력자에게는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당신 신경계의 기초를 흔들 것입니다. 떨리고, 울고, 의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떨림 아래에는 진실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한계가 있어도 괜찮다. 나는 복잡해도 괜찮다. 나는 공간을 차지해도 괜찮다. 이것은 오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회복이며 자기 양육이며 선함이라는 신화에 의해 오랫동안 추방되었던 영혼의 되찾음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공감이 무엇일까요? 돌봄이라는 이름 아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일까요? 변화 없이 고통을 끝없이 흡수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깊이 느끼면서도 여전히 주체적으로 남아있는 능력일까요? 칼 융은 후자를 주장했을 겁니다. 경계 없는 공감은 연민이 아니라 서로를 잠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상호의존이며 위장된 순교입니다. 진정한 공감은 보지만 흡수하지 않고 붙잡지만 융합하지 않으며 목격하지만 함께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공감은 오직 그림자를 만나고 내면의 아이를 되찾고 신경계가 자기 소멸에 의존하지 않는 안전을 배운 후에야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더 많이 주는 것이나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자라는 역할 뒤에 숨어있던 바로 당신, 수십 년간 빛을 죽여왔던 당신,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체화하기 위해 여기에 온 바로 당신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체화 속에서 당신의 존재는 구조가 아닌 초대를 하는 거울이 되고 눈멀게 하는 빛이 아닌 드러내는 빛이 되며 당신의 희생을 요구하는 사랑이 아닌 당신 자신을 포함하는 사랑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흔들었다면 서둘러 그것을 고치려 하지 마세요. 가슴의 떨림과 눈의 눈물로부터 도망치지 마세요. 그것이 당신을 깨뜨려 열게 하세요. 무언가를 끝내고 무언가를 시작하게 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과 당신의 영혼 사이의 맹세입니다. 살아남았던 당신과 이제 살 준비가 된 당신 사이의 약속입니다. 당신은 우연히 이것을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자아가 당신에게 닿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도 지금이 바로 당신이 기억해야 할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소리내어 말하세요. 어둠 속에서 속삭이세요. 꿈속에 적으세요. 나는 더 이상 나를 사라지게 하는 계약에 응하지 않겠다. 내가 바로 빛이며 나는 빛을 줄이지 않겠다. 그렇게 계약은 끝이 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가 닿게 하는 따뜻한 빛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온전한 여정에 평화가